일레이와 레진이라는 게 서로에 맡은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돈을 밝혀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서로에게 맞는 진료가 있고 레진으로 할 거는 레진으로, 인레이로 할 거는 인레이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유튜브 댓글로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치아 치료하는 것 중에 맞아요. 뭐 인레이, 아말감이랑 뭐 인레이, 레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다가 뭐 치료할 때 뭐 인레이, 레진 뭐 치료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쓰셨다고요. 뭐 돈 되니까 뭐 레진은 건너뛰고 인레이만 설명한다. 다 설명했거든 중간에. 뭐 다 안 보셨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인레이와 레진 그리고 둘의 차이점, 장단점이 뭔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레진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레이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인레이가 더 비싸긴 한데 이 진료가 꼭 필요한 진료도 있고 그쵸. 네, 이런 게 다른 건데 환자분들께서는 그냥 무조건 저렴한 진료가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비싼 진료 하면은 치과에서 와인 진료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장단점도 설명드리고 어떤 거에는 레진 쓰는 거 가능하고 어떤 거에는 인레이가 훨씬 좋다. 이런 걸로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레진이랑 인레이를 뭐 약간 특징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한번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진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냐면 구강 내에 있는 충치를 가볍게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직접 레진을 통해서 거기를 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강 내에서 직접 하는 이런 진료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 그러니까 구강 내 침이나 아니면은 뭐 튀는 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무방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진이라는 진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은 충치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좀 적합한 진료라고 보여지고 구강 내에서 또 직접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술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을 많이 타는 진료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일레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레진이 일레이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쵸. 아무래도 강도가 좀 떨어지고 변색도 좀 잘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레진이 비용은 좀 싸죠. 그렇죠.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인레이도 맞추지만 저희도 레진이 종류별로 색깔이 쭉 있기 때문에 색깔 맞추는 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범위가 너무 커지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또 뭐가 있냐? 중합 수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 레진을 저희가 굳힐 때 큐어링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굳히는데 그걸 할 때 레진이 살짝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치아를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해야 되나? 접착을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커질수록 레진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중합 수축의 범위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넓은 범위 레진을 수복할 땐 저희가 적층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쌓아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레이보다는 당연히 중합 수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인레이의 특징, 인레이의 장점은 뭐냐면 구강 내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공소에서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강도 있고 색깔이나 모양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레이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강 내에 있는 충치를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본을 뜹니다. 스캔을 하든 본을 뜨든 이렇게 구강 내에서 본을 떠가지고 랩으로 보내요. 기공소로 보내서 기공소에서 구강 외부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저희 치과로 오게 되면은 접착제로 그냥 똑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합 수축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강도도 랩에서 만들기 때문에 더 세고 중합 수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모양이 훨씬 더 유려하다는 거. 그리고 범위가 커도 충분히 그 강도 확보가 된다는 거. 요런 장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좀 비싸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치료가 일레이라는 치료와
레진이라는 치료예요. 둘 다 충치 치료를 하는 건데 레진은 조금 범위가 좀 적고 깊지 않은 충치한테는 좀 추천드리지만 깊은 충치나 아니면은 인전면 충치 이런 것들은 인레이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불편함 없고 성공 확률도 높게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저희가 앞니 사이, 앞니 사이. 앞니 사이나 이 옆에, 그러니까 치아가 있으면은 치아 씹는 면이나 치아 사이가 아니라 치아 볼 쪽으로 아니면 혀 쪽으로 이렇게 인레이가 쑥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없이 충치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레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따가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시를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네, 좋아요. 자, 저희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요 부분 보이시죠? 요만큼이 깊은 충치는 아니지만 요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지금 침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요 부분에 음식물이 끼고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범위가 넓지 않고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레진 치료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가보면 요렇게 요만큼을 레진으로 떼어드린 거예요. 예, 범위가 크지 않고 깊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층법을 사용해서 중압 수축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가 레진으로 치료를 해드린 건데 요 정도는 레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으로 치료해 드린 거고, 다음번에도 요것도 레진 치료예요. 보면은 치아의 뒷부분 중에 요 옆면, 요 부분이 이제 충치가 먹은 거죠. 씹는 면이나 치아 사이에 있는 인전면 충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레이를 추천드리지만 지금처럼 요 부분만 딱 충치가 있고 저희가 본 뜰 때도 이 옆을 본 뜰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렇게 레진으로 치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범위 때문에 레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레이 치료를 하려고 들어간 부분인데, 요 치아 보면은 충치가 요렇게 먹었죠. 요 사이에 음식물이 좀 많이 끼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충치가 많이 먹었는데, 다행히도 요 치아는 깊은 충치가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쪽을 이제 충치 치료하려고 인레이, 요렇게 치아를 요렇게 다듬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다듬어서 봤더니 이 뒤쪽 치아, 요 치아의 인전면 쪽을 보면은 여기 충치 보이시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인레이를 따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요런 부분들 깊지 않거든요. 요것도 당연히 레진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치료를 인레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레진을 쓸 수 있는 치료는 레진으로 하되 지금처럼 충치가 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인레이가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비싼 진료라도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적고 오래 그리고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치, 깊은 충치는 인레이 추천드리고 또 이제 사이 충치 중에 열어봤더니 여긴 깊지 않아. 그러면은 당연히 레진 가능하죠. 그러면은 얘네를 가만 놔뒀으면 나중에 얘도 이만큼 또 파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인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다행히도 환자분은 한쪽으로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한쪽은 인레이, 한쪽은 레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신 거죠. 자, 이분도 보면은 여기가 그쵸. 이게 어디냐면은 볼 쪽이에요. 볼 쪽. 근데 여기가 뭐냐? 볼살이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양치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양치를 할 때 저희가 치수를 최대한 깊게 그리고 안쪽 깊숙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 들어갑니다. 볼살이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양치질하면은 이 뒤쪽으로는 양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인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레진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치료를 해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은 레진이 맞는 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인데 요분은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하신 건 아닌데 요렇게 예전에 치료를 하셨던 건데 원래는 여기까지 돼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돼 있고 요게 이제 깨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인레이로 진행을 해드린 건데 왜냐? 범위가 굉장히 커요. 보이시죠? 치아의 절반 정도를 지금 예전 보철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레진보다는 인레이가 맞는 진료고 치아를 기존 보철물까지 다 뜯어내고 새로 깎은 다음에 이렇게 치아색 나는 재료로 강도 확보될 수 있게 인레이로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에 여기 떨어진 부분만 조금만 떼어주세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깨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깨져 나간 이유가 뭘까요? 힘 받아. 힘을 많이 받는 거죠.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깨져 나가는데 여기를 다시 힘을 받아도 잘 깨지는 그런 레진으로 수복을 한다? 다시 깨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레이 포함해서 새로 인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깨져나갔는데 인레이보다 더 약한 레진을 한다? 좀 어불성설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레이를 새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요거만 다시 레진으로 떼어주세요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다시 치과 오실 거고, 그래서 그런 진료를 하실 바에 완전한 진료를 하셔서 오랫동안 편하게 쓰시는 게 그쵸. 훨씬 좋죠. 자, 요 부분, 이 어린 친구였는데 앞니가 깨져버렸어요. 앞니 충격. 이렇게 충격으로 깨져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깨져가지고 처음에 이 부분을 바로 레진으로 수복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충격 받았을 때에는 이 치아의 신경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경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뭘로 떼어놓은 다음에 이 치아가 실제로 신경이 죽지 않았는지 한 1, 2주 정도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치아의 신경이 충격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 이러면은 레진으로 수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보이긴 하죠. 요 라인이 이렇게 살짝 보이죠. 근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분은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성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깨지면 저희가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어린 친구다 보니까 치아 삭제량을 최소로 해주고 싶었고, 또 신경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다 보니까 레진으로 이렇게 떼어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이 부분은 앞니고 하다 보니까 인레이로 붙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레진이 맞는 치료예요. 앞니는 그리고 레진으로 하면 주의사항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앞니로 고기 뜯지 마세요. 그래서 깨지고 오시는 분도 많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또 크라운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레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레진은 접착제로 이제 붙이는 건데도 강도도 약하고 특히 앞니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친구도 좀 어린 친구인데 전체적으로 양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탈회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치아는 안에 이제 많이 파먹은 이런 것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레진으로 이 부분을 다시 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다른 치아들은 아직 탈해된 부분이 그대로 있지만 기왕 레진 치료하면서 탈해된 부분까지 싹 새로 레진으로 치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니 쪽, 이런 부분은 인레이는 불가능하고 레진으로 치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탈회된 부분, 이 부분은 그럼 그냥 놔두면 되나요? 이것도 지금은 일단은 탈해가 돼 있어서 하얗게 보여서 그렇지만, 불소도포, 불소도포 자주 해주면서 이 탈해된 부분을 불소로 치환해주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제광화 시켜주면은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다시 원래 치아색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레진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치아 안쪽으로 충치가 생기면서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레진이죠. 그렇죠, 레진이죠. 송곳니 쪽 부분이고, 저희가 인레이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치부, 어금니 쪽으로 씹는 부분과 치아 사이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레진이 맞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 레진으로 치료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나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거의 티 안 나게 치료를 해드렸고, 자, 여기인데 치아 사이 쪽인데 요거 보이실까요? 환자분들 요거 보시면 여기 살짝 먹었지만 요 부분들도 와, 색깔이 다르죠. 다르네. 네, 엑스레이로 보면은 보이시죠? 많이 먹었어요. 치아 사이 쪽이 충치가 있으신 거고, 예전에도 치아 사이 쪽 충치 때문에
치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아 사이 치실질이 안 되셨고. 그렇죠. 치아 사이 쪽으로 치실이 안 되고 치아 사이 쪽으로 칫솔질도 잘 못하시고 이러면서 충치가 생긴 거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레진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티가 나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레진은 접착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색깔 차이가 살짝 날 수는 있는데 거의 실제로 보면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레진으로 치료해 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그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맞아요. 봤는데요. 참 이게 환자들이 봤을 때도 적어도 뭐 당연히 레진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거를 이제 우리는 일부러 크라운이나 인레이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환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치과 의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레이가 맞는 진료가 있는 거고 레진이 맞는 진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진으로 치료할 건 당연히 레진으로 그쵸. 치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레이로 치료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을 것 같다 하면은 인레이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비용 때문에 그쵸.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레이와 레진은 뭔가 뭐가 좋은 치료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에게 맞는 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가까운 치과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맞아요.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하는 치과 이런 치과들만 너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네. 그런 거에 좀 꽂히시나 봐요. 불신이 많으셔. 그래서 아무튼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인레이와 레진이라는 게 서로의 맡은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돈을 밝혀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서로에게 맞는 진료가 있고 레진으로 할 거는 레진으로, 인레이로 할 거는 인레이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언제든지 써주세요. 맞아요.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어쨌든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